구독, 좋아요. 자, 주제통합 5 한번 해볼게요. 주제통합 5는 음악에 관련된 글이죠. 선생님 참 국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에요. 음악까지 해야 되지, 내가?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뭔지는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피아노 건반이에요. 도, 샵,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하고 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중간에 그 피아노 건반을 보면 뭐 피아노를 치신 분이든 안 치신 분이든 건반을 본 적은 있잖아요. 그쵸? 여기 검은색 건반 있죠. 얘네들이 이렇게 반음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 반음 올리는 건데, 자, 봐봐. 얘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인데, 자, 여기 중간에 이 검은 건반이 있는 걸 반음이라고 하면 요 사이를 200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00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반음을 같이 세서 12개의 음이에요. 12개의 음이 있고 이 12개의 음에서 중간에 이렇게 검은 건반이 있을 땐 200이라고 세고 여기 보면 그 미하고 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죠. 그래서 그 사이가 10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통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시에서 도를 갈 때 있죠. 시에서 도 한 옥타브가 바뀔 때 있잖아요. 그때도 또 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100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자, 이걸 이렇게 뭐냐면, 요렇게 이 한 옥타브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순환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크로마라고 하는데, 그 규칙이 참 신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음을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이 파동이 사인파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진동수가 만약에 여기까지가 진동이라고 치면, 진동수가 2배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 도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 있는 도는 2번씩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가 정확하게 요 시와 요 시에서 2배 차이가 난다. 파동의 진동수가 그 진동수가 2배 차이가 난다는 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원래 그 진동수 이게 높아지는 건 소리가 커지는 거고요. 볼륨이 커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 주기가 짧아지는 거는,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했던 게 아마도 3번 문제에 대한 이해일 거예요. 근데 3번 문제는 이거로 다 해소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걸 센트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여기 C까지, 그러니까 다음 옥타브까지 여기가 1200센트입니다. 1200센트. 1200센트고 얘가 지금 뭐예요? 하나가 100씩 되어 있잖아요. 그쵸? 총 12개의 음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 여기까지가 100. 이렇게 100 가서 여기서 C하고 D는 200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더하면 몇이에요? 200, 200, 400, 500, 700, 900, 1100에다가 여기까지 하면 1200이 되죠. 그쵸? 아이고, 내가 이거 표시를 잘못했군요. 1200센트를 이렇게 쪼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3번 문제에 있는 이 그림을 힌트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걸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요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 써 있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용어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 써 있는 건 뭐냐면 옥타브가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옥타브. 한 옥타브가 도에서 도까지가 한 옥타브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높은 도까지. 자, 얘가 진동수가 2배가 된다. 자, 예를 들면 얘가 2라고 하면 다음 도인 이 C는 4가 되겠죠. 진동수가. 진동수가 2배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게 순환성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이 순환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를 크로마라고 부른다. 크로마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크로마라고 설명을 해놨죠? 자, 그게 첫 번째 문단에서 하는데,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음악에 대한 역사는 뭐 서양이랑
그 동양이랑 아주 예전에는 공유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각 문화권에서 비슷한 음을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걸로 할 때 이 비슷한 음을 음계로 정했다는 거지. 그게 참 신기한 거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 첫 번째 문단이랑 뭐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자, 이게 옥타브의 순환성이 그 첫 번째 공통점, 각 문화권에서의 공통점이라고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협화음이 굉장히 더 비슷하다는 겁니다. 협화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너 그 화음 넣는 거 있잖아. 도, 솔 하고 도미솔 이렇게 누르면 협화음 나오는 거 있죠. 그치? 선생님 음악 잘 못해요. 못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뭐가 또 그랬냐면 자, 2대 3의 비율. 2대 3의 비율이 뭐가 있느냐면 도하고 솔이 그렇다는 겁니다. 도하고 솔. 자, 얘하고 이 F인 솔하고가 정확하게 그 2하고 3, 2대 3의 진동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2와 3의 진동수를 갖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협화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조차도 서양과 동양이 문화권의 교류가 없었을 때도 다 이걸 협화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쵸?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건데 요 두 가지 특성이 되게 보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단까지 설명을 하는데 그때 예를 든 게 뭐가 있냐면 피타고라스. 이 사람은 참 많은 일을 했나 봐. 피타고라스가 서양에서 이제 요 협화음을 정했는데 이게 동양에서 3분 손익법이랑 굉장히 비슷했다는 거예요. 유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이.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만든 이 평균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의 요런 이 음계를 평균율이라고 하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주제육이라고 하는 중국의 명나라의 사람, 자, 주제육이라는 사람도 이걸 그렇게 유사하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두 번째 문단까지의 설명이에요. 알겠어요? 자, 지금 요 음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이 사람들이 되게 유사하게 동양과 서양인데 이게 보편적으로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옥타브 이런 개념이 문화권의 교류가 없는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게 두 번째 문단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데 자, 이건 이제 지워볼까요? 이거를 지우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지울게요. 다 보셨죠? 자, 이게 가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가에서 세 번째 문단에서 그래서 뭘 설명하느냐면 이게 뇌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음악을 듣게 되면 처음에 오는 것이 청각피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청각피질이라는 게 이제 그 뇌에서 그 감각이 보통 우리가 뇌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거기 이제 피질에서 우리가 감각을 수용하는데 청각피질로 이게 음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대뇌 변연계죠? 대뇌 변연계, 그렇죠? 대뇌 변연계로 가는데 이 대뇌 변연계는 실제로는 어떤 거를 주관하는 곳이냐면 일단 반사작용이랑 어떤 감정이나 정서작용, 그러니까 정서에 영향을 미친 정서의 반응을 보이는 곳인데 이게 봐봐 반사작용이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을 해갖고 이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청각에서 들어온 신호를 대뇌 변연계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얘가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혹은 인식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더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되게 본능적이라는 거야. 이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 자, 이게 그 마지막 문단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청각피질로부터 받은 신호에 대하여 사고의 개입 없이 모든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는다고. 의식하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정서적 반응을 민감하게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뇌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음악이 일으키는 정서적 공감이야말로 음악이 모든 인간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본능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듣는 거죠. 선생님은 내 음치예요. 음치예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되게 예술적으로 발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게 가였어요. 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인도네시아의 그 가물란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물라는 이제 여기 합주단, 인도네시아의 전통 합주단 가물라는 서양 세계에 일찍부터 알렸다. 이게 합주단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그 악기들이 좀 독특한 악기들을 사용해서 좀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선율을 갖고 있는 타악기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그냥 모르겠어요. 무슨 악기라고 하죠? 아니, 이건 현악기가 아니고 뭐라고 해? 건반악기라고 하나? 근데 타악기로 그 음정을 만들어내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가물란이 타악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어떤 것들을 이용했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사론이라고 하는 악기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낭.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이게 뭐였죠? 공이군요, 공. 그렇죠. 뭐, 공 친다라고 할 때, 공퉁 치는 거, 이게 큰, 자, 공이 울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공인가 봐요. 그런데, 나도 몰라. 근데, 이 사로는 쉽게 말하면 약간 좀 실로폰 같은 거죠. 얘들 실로폰 쳐봤나? 요즘에 학생들은 실로폰 쳐요? 그 금속 막대기 길이가 이렇게 다른 거야. 그래서 땅땅땅땅 치면 음이 달라요. 그쵸? 그래가지고 실로폰 치는 거 도우 막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실로폰처럼 생긴 게 이제 사론이고, 보낭은 종인데 종 크기가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진동수가 다르겠죠? 이게 크기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보낭도 이제 음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공은 여기에 무슨 뭐 그 음정을 갖고 있다고 새기진 않았고 되게 큰 징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음악에는 역동적인 리듬이 정교하게 나타나면서 강한 타악기 소리가 곡을 이끌어 가는데, 큰 손멍의 악기인 공이 내는 저음이 하나의 곡이 끝나고 새 곡이 시작됨을 알린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건 이제 그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 공을 치고 그 음악에 맞춰서 그 음악이 흘러가는 동안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연주가 되고, 끝났어 하면 또 치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렇죠?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선생님은 그냥 기본적으로 음악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런 가물라는 막 내가 그걸 들어봤겠니? 그래, 무슨 헨리한테 물어봐요. 헨리는 진짜 음악 잘하더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음계가, 여기서 이제 그 서양, 여지껏 우리가 봤던, 가에서 봤던 음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자, 얘가 아까 진동수가 2배일 때 옥타브를 설정했던 거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크로마는 똑같이 적용했다는 겁니다. 크로마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진동수가 2배이면 1옥타브가, 이거 안 적어도 되겠다. 그치? 글씨를. 진동수가 2배이면 한 옥타브 올라가는 그 크로마가 그대로 적용이 됐대요. 얘는 이거는 비슷한데, 얘가 조금 뭐가 다르냐면, 얘가 음계가 달랐습니다. 자, 음계가 얘는 5음계예요, 5음계인데, 얘는 지금 12음계를 이용했었잖아요. 근데 5음계래요. 자, 그러면 얘가 아까 하나가 100센트씩 가서 이렇게 5음일 경우에는 200센트로 갔었잖아. 5음계니까 얘는 어떻겠니? 240센트를 이용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건 뭐 그릴 필요는 없겠죠? 240 곱하기 5면 1200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240센트를 이용했대요. 얘가 그랬다는 거고, 얘가 이걸 뭐라 그러면 슬렌드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대표적인 음계가 이렇게 사용하는 240센트로 나눠서 사용한 걸 우리가 슬렌드로라는 말로 사용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를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펠로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자, 펠로그는 좀 이게 크게 달랐던 것 같아. 자, 얘는 되게 불규칙적인 음계랍니다. 그래서 음정이 불가능한 7음계예요. 자, 7음계를 이용하는데, 얘는 정확히 240센트씩 쪼갰잖아.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았나 봐요. 막 살짝 불균등한 7음계랍니다. 불균등하대요. 자, 그러니까 이 불균등하다 보니까 이게 1200의 그 센트를 완전히 채우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남겨둔 약간의 오차가 합주에서 맥놀이를 일으켜 울림을 증가시킨다라고 해서, 이게 뭐 서로 이렇게 음이 이렇게 조화롭게 들리게 되나 보죠. 뭐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나에서 그 가물란 음악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자, 서양 음악의 중심을 이루는 것 중에 이제 여기 나온 단순음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인파를 그려서 설명을 하라고 해놨더라고요. 자,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림 기억나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쳐보세요. 가장 음정이 낮은 것. 자, 거기서 보면 그 문단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자, 서양 음악의 중심을 이루는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나오는 음과 같은 조화음은 사인파 형태의 단순음들로 구분이 가능한데, 자, 단순음으로 이제 다 쪼갤 수 있다는 거야, 음을. 그 단순음 중에 가장 낮은 음을 기본음이라고 한다. 자, 얘가 파동을 지금 내가 일부러 길게 그렸어요. 자, 얘를 우리가 기본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가 기본음이에요. 자, 조화음의 단순음들은 이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갖는다. 자, 그렇으니까, 자, 얘가 이 진동수가 지금 하나에, 지금 두 번의, 그러니까 한 번의 진동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두 번의 진동을 했다고 쳐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 이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동수가 정수배가 차이 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얘가 진동수가 지금 한 번, 두 번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이렇게 진동수가 2배 나고 진동수가 3배 나고 이렇게 진동수가 정수배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조화음의 단순음들은 기본음의 진동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갖는다. 이렇게 됐네요. 그런 점에서 서양적 감각에서 조화음의 표준적인 아름다움을 여겨지는 게 있다. 자, 요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사인파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 그거 같아요.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수배를 갖는다. 이게 아마 되게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런 건가 봅니다. 자,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가물란의 중심을 이루는 막대, 소, 징을 쳐서 나오는 음을 구성하는 단순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가 아닌 비조화음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자, 정수배가 나타나면 이걸 조화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수배가 아니면 비조화음이다. 비조화음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 그걸 기억하면 되겠죠. 가물란이 연주하는 곡에서는 이렇게 서양인들이 안정감이 없이 보이는 비조화음의 곡을 이끌어 간다. 라고 했습니다. 악단마다 다 각기 다른 기준음을 갖고 악기들에 맞춰 조율되어 있는 개별 악단의 고유한 속성을 중시하는 음악을. 그러니까 가물란 음악의 특징이 뭐겠니? 각 악단마다 같은 음악을 연주해도 다르다는 거야. 조금씩. 이게 다 이 비조화음 때문에 그렇겠죠? 아까 걔가 좀 불규칙적인 음계를 가진 애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조화음 때문에 다들 이렇게 음악이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되게 좀 그 서양의 음악들을 보면 어쨌든 연주를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치? 근데 이 가물란은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문화적 산물로 존재한다. 그래서 각각 이 연주, 아까 합주한 가물란이라는 게 이게 합주, 이거 연주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연주단을 가물란이라고 부르는데 연주단마다 조금씩 다르게 연주가 되더라. 음이 다르더라. 음계가 다르더라. 자, 이런 얘기로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로 가볼게요. 보기는 기억이 이제 평균율입니다. 음의 분포를 보여주는 자료다. 그래서 요것은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1번부터 되게 이거 보고 나시면 되게 쉬울 겁니다. D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D음은 이웃한 C음보다 400센트가 높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D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랑 똑같아야 되죠? 그쵸? 그러면 200센트가 차이 나야죠. 왜 400센트가 높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1번이 그래서 틀린 거죠. 이번에 A, 나머지 보기가 중요합니다. 자, A음과 B음 사이는, 자, 200센트로 5음이고, 자, A음과 B음, 5음이죠. 200센트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B음과 C음 사이는 100센트로 반음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거기 보면, B음과 C라고 그랬습니다. 자, B하고 C가 니까 여기 가운데 것만 없잖아. 그치? 그래서 반음이고 100센트 차이 납니다. 자, 3번에 200센트인 D음과 E음 사이의 음정은 100센트인 E음과 F음 사이의 음정의 2배이다. 자, 음정이 2배 차이 난다. 그렇겠죠. 그쵸? 센트가 2배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럼 음정이 2배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도 정수배 차이 나는 거니까요. 그쵸? 4번에 C음의 진동수가 F인 경우에 한 옥타브 높은 C음의 진동수는 EF가 된다. 진동수로 따지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5번에 아까
정확하게 2배 차이 난다 그랬죠, 진동수가. 다음에 5번에 C음과 그보다 한 옥타브 높은 C음의 간격은 1200센트가 크로마 죽임이 확인된다. 그렇죠. C랑 다음 C까지 지금 1200 차이 났잖아. 그러니까 한 옥타브가 1200센트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요 정도 하면 조금 이해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물란 음악에 대한 거라서 그냥 가물란 음악은 그냥 아까처럼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율 같은 경우에는 요걸 가지고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